정치권 이슈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야 일강 구도 꽤 오랫동안 공고해지나 싶었는데 최근 들어서 변화의 조짐이 좀 있습니다. 여야 공이 여당 쪽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반면에 야당 쪽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계기로 다시 또 뒤쫓는 그런 형국인데요. 1위 후보들이 나란히 좀 박스권에 갇히면서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타개해야 될지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 치열해지고 격론도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여론조사 나온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상당히 하락세라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 사이에는 오차범위 밖에서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죠. 오차범위 밖에서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낙연 후보하고는 오차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그동안의 출마 선언 이후에 상당히 발광체례보다도 반사체가 아니었냐 이런 부분들이 준비 부정 문제, 또 정책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각종 의혹 문제가 드러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의 지지세에서의 그 지지율들이 좀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후보들한테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최재형 원장한테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그 진영에 속하지 않았던 약간의 중도 보수적 성향의 지지층들이 이낙연 후보한테도 옮겨가는 이런 현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진다. 거기서 이제 나눠 갖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갖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 안정성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적인 개혁 세력이라든가 안정을 희구하는 이러한 지지층들이 이낙연 후보한테 옮겨가고 있다. 물론 이재명 지사와의 상대성이 있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추이를 볼 수 있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낙연 후보가 쫓아오는데 이재명 지사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올라가는 지지 조사도 있고 그리고 뭐 스테디하게 지키는 여론조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나타나는 부분에서 중요한 특성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지금 여야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사이에 이 설정된 이 관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윤석열, 이재명이 사실상 양강구도였잖아요. 양강구도인데 이제 여권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굉장히 따라붙은 추세고 지금 이쪽에서는 이제 새로 입당한 최재형 원장이 5%대에 지금 진입한 걸로 나오는데 제가 눈여겨보는 건 이게 적합도 조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여론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적합도와 지지도를 묻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적합도를 물었어요. 적합도는 이제 어떤 의미를 띠냐면은 일종의 선호도, 호감도 조사에 가깝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지사의 약간 지지율 조정과 이낙연 지사의 거의 20%대 진입은 바로 저는 이제 그 비호감도가 조금 이재명 지사 측은 조금 높아졌고 그다음에 지난 토론에서 보여줬던 어떤 안정감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적인 소구,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점수가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된 것 같고 안정감 있고 또 그다음에 유인태 전 의원이 칭찬했던 아주 그 언어를 잘 구사한다는 이낙연 전 총리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점수를 받은 그런 것들로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게 어쨌든 단일 체제의 균열이 생기면서 지금 사실 양강구도로 진입을 했다. 근데 저는 지금 저 추이 이낙연 후보가 윤석열 후보는 이기는 걸로 나오는 저게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저는 보는데 만약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총장이든 범야의 누구든 계속 이기는 걸로 추세가 전개된다면 저는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더더욱 급격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항마가 하나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는 이낙연도 이길 수 있다라 그러면 조금 더 안정감 있는 후보를 선호할 수 있는 민주당 당원들의 그런 목소리와 기류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 점을 조금 주의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야권에서 있는지 윤석열
전 총장의 지도 추이는 지금 사실 좀 흔들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도 조사를 보면 계속 여야를 통틀어 1위예요. 네. 그건 뭐냐면 정권 교체 지수가 받쳐주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은 시간은 많지 않으나 그러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컨텐츠와 비전, 그다음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을 못 내놓고 계속 보수, 강성 보수에만 소구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조금 이런 좀 흔들리는 조정 지지율은 조금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재형 전 원장이 지금 약진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뭘 내놔야 되는 시기인데 그것이 얼마만큼 1, 2주 사이에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저 KSO와의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여권의 범여권의 후보의 지지율 총 합산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범야권의 후보들의 지지율은 다운됐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합산을 해보니까 범여권의 후보들 지지율은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여권 후보들에게 그것이 이제 성향에 따라서 이념 성향이라든가 세대 성향이라는 것에 따라서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특징적인 현상으로서 윤석열 지지율이 빠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경선 일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하더라도 대선에 나설, 본선에 나설 후보가 한 달 정도 이제 시점이 미뤄지게 되면서 어떻게 이게 작용할지, 이게 큰 변수가 될지 아니면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을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5주 연기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 물론 이제 코로나19라는 문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하냐. 그래서 이제 다 대부분의 주자들이 다 동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주가 연기됨에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경선 흥행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좋은 거죠. 아주 흥행이.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이낙연 후보가 추격세가 되면서 이 싱겁게 이재명 후보 혼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각축이 벌어지고 있다. 결선 투표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민주당의 경선의 흥행인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후에도 승복할 가능성이 큰 거죠. 네. 이런 흥행이 되고 오랫동안 경선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전같이 잡음이 안 나면서 같이 이후에 원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물론 이제 변수들이 생기겠죠. 변수들이 생기는데 과연 이제 저는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후보하고의 그 지지 기반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정치 개혁을 원하는 좀 리버럴 레디컬한 세력들이 받쳐주고 있는 반면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개혁 세력들이 물론 리버럴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안정적인 개혁 세력이 받쳐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확장을 해나간다 그러면은 민주당도 뭐 경선도 더 연기되고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을 가면은 사실상 그 이전에 있었던 정권 교체의 어떤 그런 비율이 높았던 부분들 다운되면서 민주당에게 결코 이재명과 이낙연의 각축전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감정적인 비난으로 가면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그것이 정치적 경쟁으로서 승화된다 그러면은 양쪽의 지지 기반도 넓혀지고 결국 민주당이 잘 컨트롤한다 그러면은 결코 나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경선 일정이 서로 조정이 되면서 후보가 최종 정해지는 최종 후보의 얼굴을 보는데도 이제 한 달 텀 정도로 그렇죠. 좁혀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이 일정상의 본선에서의 어떤 변수는 크게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서로가 역동성 있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적인 서로 이제 모멘텀 마련한 거죠. 어차피 뭐 국민의힘은 11월 달이었던 건 다 뭐 당원 당규상 돼 있는 거고, 다만 민주당이 이제 9월 사실 중순에 마무리될 게 이제는 10월 12일이니까 만일 결선 투표 간다 그러면 10월 14나 15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과 큰 차이가 사실 없어요. 그렇다면 그 변수는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시기 리스크는 상당히 줄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이게 그럼 과연 이 넓어진 그러니까 연기된 이 5주간의 시간이 이게 굉장히 유불리에도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조금 하나 우려스러운 건 최근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약진을 하면서 이제 이른바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2강 2중의 구도가 지금 이렇게 약간 나오는 듯한 모습인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 각자의 비전과 어떤 국정 차별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정 지지율이 한 40%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두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뭘로 나를 차별을 해야 되냐면 내 비전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사실 이 각축전을 벌이는 단계가 네거티브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팀 훼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이 어떤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예. 양자 간에 이제 이른바 양강 구도가 성립이 되면은 이제 쫓기는 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제 비난과 이런 것들이 오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런 내검 남증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그것은 이제 자기에 대한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네거티브가 되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저는 이 두 양 후보 간에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좀 지켜온 것 같은데 최근엔 좀 그런 레드라인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캠프에 지금 그런 첨예한 입장도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조금 약간 건강한 이제 토론으로 가져와야지 그러지 않다면은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당내 휴유증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뭐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경선 이후 내가 본선 주자가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약간의 금도는 지켜면서 저는 이제 TV 토론이라든가 예. 이제 네거티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연 그러나 지금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이낙연 대표 측이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대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이재명 지사 측이나 사실 이게 지금 양보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요 균형점을 찾는 것들 요거 굉장히 좀 민주당 경선에서 주의해야 될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두 명의 후보가 격차가 줄어들면서 민주당 경선 구도가 양강 구도로 형성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6명의 예비 후보 가운데 4명의 후보들 같은 경우는 좀 서 있을 입지가 조금 더 좁아지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2명의 어떤 그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거기에 대한 시선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좀 시선 밖으로 좀 밀려가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초조할 것 같습니다. TV 경선 토론이 이제 본격화되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 목소들이 나오겠죠. 나오고 그 속에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근데 이제 예비 경선 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재명 청문회라고 일컬어졌잖아요. 예. 본 경선 토론에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재명을 공격했던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내용은 뭔지, 정책은 무엇인지, 방향은 무엇인지가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단 말이죠. 예. 이번에 이제 조금 뭐 TV 토론도 좀 연기됐겠습니다만은 새로 하는 본 경선 토론에서는 자기들 정책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근거와 내용을 갖고서 상대방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어차피 검증은요 후보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네. 후보들은 문제 제기만 할 뿐이고 검증은 언론과 국민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다른 후보들도 약진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대세론이 한풀 꺾였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긴 합니다만 윤 전 총장 오늘 대구 가서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 일관된 정치를 위해서는 의연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속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연하게 현재 행보를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언제까지 이런 행보를 이어가고 어떤 시점에 결단을 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직은 지지율이 받쳐주고 있어요. 지금 조정이 되었다고 하나 그동안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조정되었어도 지금 아직까지 버틸 만한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쭉 문제가 제기되었던 만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제 동선을 보면은 민생 듣기 혹은 윤석열의 이런 어떤 민생 탐방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체감 지수가 굉장히 낮았다고 봐요. 오히려 거꾸로 국민의힘 관계자들 계속 만나면서 입당 시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그런 좀 궁금증에 좀 약간 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 말하자면 내가 어떤 나라를 만들겠고 내가 어떤 정치를 펼치겠다라는 데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광주 갔다 대구를 가잖아요. 저렇게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제 중도와 말하자면 이제 보수 진영을 다 아우르겠다는 전략인데 저는 사실 이 집토끼 산토끼를 다 함께 잡겠다는 전략이 정치 전략으로서는 선거 전략으로서는 굉장히 좀 위험하고 사실 리스크가 큰 전략이에요. 어느 하나의 진영을 공고히 한 다음에 확장을 가거나 더 넓혀 나가는 게 맞는 건데 저렇게 이제 말하자면 급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정체성에 대한 혹은 브랜드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의구심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윤 총장이 어쨌든 지금 최근에 좀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이제 정교하고 치밀한 이제 이런 좀 일정과 동선이 나오긴 하겠지만 제가 가장 보기에 중요한 건 본인의 철학. 그러니까 이번에도 얼마 전에 세금 문제 가지고 얘기했다가 이제 조금 이제 논란이 됐는데 뭐 재정 철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국가 비전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중도 인사들을 만나고 보수 인사들을 만나는 이런 식의 어떤 말하자면은 만남 정치를 통한 지지율 상승은 제가 보기에 이제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예. 그렇다면 이제 이 지지율이 견고성이 있다 그러면 입당하지 않고 제3지대에서 나중에 단일 경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조기 입당밖에 방법이 없어요. 조기 입당의 시기가 오는 순간 윤석열 대세론은 아닌 거죠. 예. 그야말로 국힘 내부에서 그저 강력한 경쟁자 중 한 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그런 점을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하여튼 2, 3주가 전 굉장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예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윤 전 총장에 비해서 이른 선택을 했던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대적인 어떤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뒷배경으로 해서 지지율을 반등하는 그런 또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이다라고 최재형 원장은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최재형 원장의 앞으로 이른바 마의 5%를 돌파한 현 시점에서의 행보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재형 원장도 아직 뚜렷하게 뭐 보여주는 게 없죠. 예. 그러니까 판사 출신 뭐 감사원장 했다라는 부분 외에는 그러니까 최재형 전 원장이 지금 현재 최근의 현대 정치를 분석해 보면 상당히 대중 정치고요. 그다음에 언어 정치고 메시지 정치인데 결국은.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중성에 있어서는 최재형 전 원장이 상당히 아직도 뭘 보여주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했고 자기 부친께서 6.25 참전했다. 이러한 정통적인 보수의 칼라만 갖고 있을 뿐이지. 과연 지금 이 아주 급변하는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겠다라는 부분들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이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나 최재형 두 사람 다 뭐냐면 국가 관료 사무를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가 내부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근데 그게 참 묘하게도 이 국가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요. 검찰총장, 그 다음에 판사했던 분들이죠. 근데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전환기적 흐름은 이런 국가주의에서 국민의 삶의 문제로 급격하게 이전하고 있단 말이죠. 정치 이슈가 상당히 뒤로 가 있어요, 실제로. 젠더 문제라든가 생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훨씬 더 파급력이 큽니다. 근데 이런 흐름을 과연 그런 국가 관료 사무를 받던 사람들이 쫓아갈 수 있겠느냐.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 향후 대선에 있어서의 어떤 후진성이라 그럴까요? 그러한 부분으로서 계속 나타나지 않겠냐.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약점을 현재 갖고 있다. 물론 극복해내면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얼마 전에 여야 대표가 이른바 맥주회동을 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뉴스거리, 기사거리를 생산해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내일은 텔레비전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여야 대표가 이렇게 TV 토론을 하는 기억이 저는 잘 안 납니다. 이게 별로 흔하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 두 분 다 캐릭터가 이제 약간 거침없는 캐릭터, 그다음에 이제 할 말하는 캐릭터 이런 정치적 성향이 있는 데다가 본인들의 어떤 약간 개인적 성향까지도 좀 비슷한 분들이라서 아마 그렇게 약속이 돼서 내일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 아마 생중계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제 이게 대중에게 양당 대표들의 철학 정도로 듣는 거는 저는 큰 나쁘지 않다고 보이지만 내일 만일 여기에서 이 두 분이 정말 많은 양의 대표라는 분들은 어쨌든 양당의 입장을 조율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제된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제 조율하고 두 분들이 통상 만나거든요. 여야 대표는. 근데 이렇게 가감없는 생중계를 하겠다. 저는 어쨌든 리스크도 많이 크다고 봐요. 위험도. 왜냐하면 거기서 다 쏟아낸 말들에 대한 해석들이 또 이제 따라 붙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뭐 특히나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이제 조금 좀 말을 좀 줄이고 말의 총량도 좀 줄이고 어떤 언론 접촉도 조금 이제 좀 정제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생방송까지 하면서 이제 여야 토론한다 그러면은 약간 뭐 정치 문화의 진일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해 할 수 있으나 저는 그러나 양당 공의 이거는 상당한 또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내일 그 토론이 굉장히 주목이 되지만 사실상 또 다른 또 말하자면 그 어떤 언어의 휴유증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내일 좀 준비들 많이 하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영하 교수께서는 어떤 예상하십니까? 그 상당히 흥미롭죠.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는 오손에 관록이 있는 당 대표고요. 정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아니에요.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이제
사실상 그 국민의힘의 비주류에 있던 인물이 이렇게 급격하게 소환돼서 대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내일 아마 국민들이 그걸 볼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진짜 민주당을 새롭게 바꿀 수 있을 만한 내용과 아젠다가 있느냐, 아니면 과거의 정치, 그냥 과거의 경험주의 정치, 아니면은 기존 정치 질서의 권위에 머물대 있는 정치인이냐.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라는 것은 별로 도움을 못 받겠죠. 국민들에게 별로 환영을 못 받을 겁니다. 실제로 아유 똑같았구나, 민주당 별로 반하는 게 없구나, 이런 그러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송 대표가 어떠한 이제 생각을 갖고 나올지 궁금하고, 마찬가지로 이준석 당대표는 이제 사실상 그 기존 정치 질서와 권위에 대한 부정으로 탄생한 당대표인데, 그런데 과연 그 당대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나타났었잖아요.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제 말번복한 거라든가,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여가부 폐지 문제였던 거예요. 네. 통일부 폐지. 작은 정부론을 두고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 신자유주의 문제라든가 어떤 능력과 경쟁만을 중요시하는 이러한 상당히 균형 잡히지 않는 상당히 신자유주의적인 또 룰라이트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런 비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준석 당대표가 좀 균형 있게 극복해내느냐라는 문제, 또 정치 경험에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 것이라는 문제, 아마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국민들이 유익 있게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한 3분 뒤에 이준석 대표가 이 자리에서 네. 방송을 같이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 저희가 잘 이렇게 아울러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